안녕하세요. 오늘 엑셀 수업 25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요,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찾기 참조 함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면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VLOOKUP 함수와 HLOOKUP입니다. 네.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는 날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고, 또 쉽게 나올 수 있는 날은 쉽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자, 추주 함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요, 즉 특정 번째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찾기 참조해서요, 추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네, 함수 수식이. 그래서 보시면요, 인수라고 나와 있죠. 자, 인수라는 것은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접수번호 값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값인데 이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값에 따라서 이 조건이 1이면 어디로 가고요? 밸류 1로 가요. 이 조건이 2가 나왔다, 2로 가요. 만약 이 인덱스 값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이 3이 나왔다, 그럼 3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얼마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냐면요, 254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추주문은 29개까지 지정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능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주문 같은 경우는요, 단점이요, 내가 만약에 10개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값까지만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1, 2, 3, 4번부터 1, 2, 3, 4번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5번부터는요, 10번까지 공백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if 대문인, 네, if는 논리 함수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문 하기 전에 추주문으로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서 한번 볼게요. 자, 인수 부분이죠. 그런데 접수번호 끝자리래요. 여기 보시면 접수번호 끝자리가 있죠. 이 접수번호 끝이 1이면은 뭐냐면요, 사회로 가라는 뜻이에요. 네, 접수번호 끝이, 네, 접수번호 끝이 아니고 접수번호 앞자리라고 해야겠네요. 네. 접수번호 앞자리죠. 이 접수번호 앞자리가요, 1이면은 뭐고요? 사회예요. 2면은 뭘까요? 과학이고, 3이면 어떻게 돼요?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자리를 불러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면요, 레프트 함수가 필요해요. 네, 그 중에서 1이니까 한 자리를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이면 사회라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첫 번째 요 공간으로 갑니다. 자, 2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 가고요. 3이 나왔으면은, 네, 세 번째로 가서 직업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접수번호가 1, 2, 1, 3, 2. 어때요? 이 번호가 지금 요 안에서만 반복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값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추주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데이터가 지금 말한 것처럼 256개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1, 2, 3등만 표시해주고 나머지 등수는 표시해주지 마라. 이럴 땐 추주함수로 하시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256명일 경우에는 256등까지 내가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연습 문제에서요. 자,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요, 요 값 같은 경우는요, 추주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추주 안에요. 자, 인수라고 그랬죠. 예, 여기 셀 번지인데, 지금요, 이 왼쪽에 있는 값이 1인지 2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 그러면요,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이거를 어떤 함수로 판별을 해요? 레프트 함수로 판별을 합니다. 어디서요? B에 네 번째 값으로요. 한 자리만 읽어 들어오면 되죠. 자, 그러면요, 레프트 함수에서요. 예, 이 레프트 함수에서 b의 네 번째 값 1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1만 축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값이 1인 거죠. 네. 만약에 20472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값이 이 인수 부분에서 2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디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레프트 문에서 여러분들은 추주로 빠져나와서 그 값이 뭐면은, 네,
1이면 뭐다? 4회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4회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여러분들이 레프트 값으로 계산한 값이 2가 나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고요? 과학으로 가시면 돼요. 자, 3이 나왔죠. 자, 그러시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직업으로 가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는요, 여기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함수가 됩니다. 네, 레프트문에 들어가셨다가 추주문으로 나오시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갖다 놓으시고요. FX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고 추주 나오시죠? 예, 찾기 참조 함수에서요. 추주입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인덱스 넘버라고 나왔죠? 네. 여기에 셀 번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다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왼쪽에서 첫 번째 있는 것만 와야 되니까, 네, 함수 추가 부분이에요. 함수 추가 들어갑니다. 추가해서요, 레프트 함수가 어떤 함수죠? 저희요, 네,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로 넘어가셔서 레프트 확인 누르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레프트 화면 보여줘요. 어떤 값에서요? 아직 인수 여기에요. 네, b의 네 번째 값 중에서 한 자리입니다. 자, 1 뽑아냈죠. 자, 1이면 어디로 가라? 첫 번째 자리로 가라. 그게 value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를 선택합니다. 추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value 1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 값이 1이면 우리는 뭐라고 써주고요? 사회라고 써줍니다. 네, 양옆에 따옴표를 묶어줘도 되고 안 묶어줘도 돼요. 사실은요.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요, 레프트 값 해서 b의 네 번째 값이 2를 뽑아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고요? 저희는요, 과학이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넘겨볼까요? 자동으로 따옴표 찍혀요. 자, 3, 여기 3이 들어오겠죠? 정명호 같은 경우는. 그러면 3은 뭐예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이 돌고 돌 때만 써주는 기능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나오죠? 자, 자동 채우기 들어갑니다. 하시면요, 보세요. 1일 때 사회, 2일 때 과학, 3일 때 직업. 네, 여기서 돌고 돌아요. 자, 이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네, 제가 여기다가 2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바꾸시면 2에 대한 값 과학이 들어옵니다. 만약에요, 다시요, 이 부분을요, 4로 바꿔볼게요. 1, 2, 3밖에 없어요. 4는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없는 값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추주문이었어요. 굉장히 쉽게 써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추주 연습 문제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추주 똑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식이냐면 순위를 구해 가지고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 예, 순위예요. 자, 볼게요. 네, 순위, 예, 총점을 사용하여 정점을 사용해 네, 순위 지정해 줄게요. 1등, 2등, 3등, 4등은 매겨주는 거예요. 네. 하셔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순위 지정을 해서 1등, 자, 1등부터 몇 등까지? 3등까지는요, 까지는, 1등, 2등, 3등 해주고, 1등, 2등, 3등이라고 해주고요. 3등을 인쇄하고, 나머지, 예, 좀 슬프죠? 나머지 이제 4등부터는 공란 처리할게요. 자, 그런데요, 조금 복잡해져요. 이렇게 해 주셔도. 왜냐하면요, 데이터가 지금 몇 개예요? 4부터 13이죠. 10개예요. 그럼 나는 밸류 값 10개를 다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순위 구했어요? 순위를 안 구해놨죠. 만약 여기다 순위를 구해놨으면요, 여러분은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예, 값만 하면 돼요. 그냥 셀 번지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순위 안 구했어요. 그 인수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랭크 함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랭크 함수는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셀 번지예요. 그런 다음에요, 뭐예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뭘까요? 옵션 값이에요. 자, 옵션은 0과 1이 있죠. 자, 그래서 보셨을 때 그 0일 때는 보시면 기본적인 내림차순이에요. 숫자가 가장 큰 학생이 1등이죠. 네, 1일 때는 뭐죠? 빨리 들어온 사람 1등. 그래서 예,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랭크 함수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choose 안에 뭐가 들어와요? 랭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자, 이 랭크, choose 안에 랭크가 들어옵니다. 자, 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랭크 함수는 어떻게 되죠? 총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셀 번지. 고하라에 대한 총점이죠. 그래서 F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이고요. 범위. F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요? 네, F의 13번째까지, F 네 번째부터 F 13번째까지 요 학생들이 다 들어와야 뭐가 될까요? 순위를 구할 수가 있죠. 거기에 옵션 값 0입니다. 대신 F 네 번째부터 F의 어디까지요? 세 번째까지는 무슨 번지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절대 번지 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절대 번지 안 넣어 주시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밀려서 맨 꼴찌 있는 요 학생이 1등이 되는 거죠. 길동이가 1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요?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네, 지금 추주문으로 따지면요, 현재 이 부분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써준 이 부분이 인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부터, 이 자리부터 첫 번째 값, 이 값이 만약에 1이 나왔어요. 그럼 뭘 써줘요? 저희는요, 1등 써주고요. 어차피 랭크가 계산할 거니까요. 그리고 2면 어디로 가요? 두 번째 값 2등으로 갑니다. 3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줘요? 네, 3등으로 갑니다. 자, 나머지 있죠. 나머지 1, 2, 3등까지 하면 몇 명이 남죠? 7명이죠. 이거는 다 어떻게 줘요? 따옴표로 다. 그러니까 이 따옴표가 몇 개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7개가.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그런 프로그램인데 추주 함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셨을 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에 대한 개념들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시면은요, 여러분들 아마도 조금 쉽게 풀려질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순위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들어가 봅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네, 찾기 참조 함수에서요. 주주문 안에요. 뭐가 들어와요? 랭크가 들어와요. 네. 여기서 랭크 EQ로 들어옵니다. 그죠? 자, 랭크 함수 잘 보세요. 셀 번지예요. 셀 번지 값 하시고 범위 F4번이죠. 절대 번지 묶어 주셔야 되죠. 0이에요. 자, 첫 번째 학생 1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6등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공백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빠질게요. 추주문으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네, 밸류 1에다가 여러분들이 1등 써주시기요. 2에다가 2등, 3에다가 3등이에요. 나머지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안 넣어줘 볼게요. 4등까지만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네, 1, 2, 3등만 표시를 해주고요. 얘가 4등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고 나머지 값 안 나와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4등 했죠. 네, 여기서 5등요. 예, 이렇게 따옴표 2개 찍고 6등 가서도 따옴표, 7등 가서도 따옴표, 8등도 따옴표, 예, 9등도 따옴표. 데이터가 10개죠. 그러니까 10개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50명이면 250등까지 따옴표 해주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땐 우리가 어떤 문으로 계산을 해주냐면요. if 대문을 하는 겁니다. if 대문이요. if 대문 할 때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해보시면 되는데요. if 대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네, 아마 if 대문은 4개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if 대문 하시면 그나마 얘가 쉽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 2, 3등이 여기 모여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아마 추주 안에 나와줄 거예요. 예, 쉽게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인덱스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문인데요. 얘는 색인문이죠. 찾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범위예요. 자, 범위인데 행번호, 열번호 하셔가지고서 범위 중에서 네,
어디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몇 행 몇 열을 찾느냐. 자, 2급의 상호봉이면 얼마일까요? 65만 원을 나타내줘요. 4급의 3호봉이면 얼마일까요? 85만 원을 해주고요. 5급의 2호봉이면 얼마일까요? 92만 원을 나타내줘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났죠? 네, 놓으시고요. 계산을 해주실 때 요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가 범위예요. 자, 그러시면은요. 한번 볼까요? 인덱스문이고요. 범위를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C의 12번째부터 찍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B의 11번째부터 해줘. 그러면요. 그냥 행렬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잡죠. 네, C의 12번째부터 잡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 50만 원이 있는 부분이 일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9분부터 잡게 되면은요. 50만 원이 있는 부분이 뭐가 될까요? 이행이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의미는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행인지 2행인지 1열인지 2열인지 시작 지점의 위치는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범위는 저는요. 어디부터요? C의 12번째부터 C의 12번째부터 어디까지요? 2의 16번째까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범위 끝났죠. 그 다음 행번호 몇 행이죠. 여기 보시면 2행 들어갈 거예요. 네, 2행 써주시고요. 열 들어갈 거예요. 3열 하시면 2행에 3열이면은 어때요? 2급의 3호봉. 여기 2급의 2호봉이니까 2급의 2호봉 하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2를 써줘야겠죠. 예. 이렇게 써주게 되면 2급의 2호봉만 뽑는 거고요. 그래서 셀 번지를 지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번지를 지정을 해 주실 때는 C의 네 번째 값과 D의 네 번째 주소를 지정을 해 주시면은요. 요거에 맞는 호봉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 계산을 해 볼게요. FX 누르셔서요. 보겠습니다. 무슨 함수요? 자, 인덱스 함수입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array 요거예요.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자, array 들어갑니다. 범위죠. 범위 어떤 범위? 요 범위예요. 네, C의 12번째부터 E의 12번째까지요. 자, 그런데요. 이 범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번지 묶으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안 묶고서 요거 계산해놓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는 거는 불 보듯 훤하죠. 네, 하시고 자, 로우 넘버 네, 행번호 C의 네 번째 값이고요. 열번호는 D의 네 번째 값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2호봉에 2급의 2호봉이니까 62만 원이 나왔죠. 놓으시고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3호봉에 직급이 3이고 호봉이 3이에요. 직급이 3이고 호봉이 3이죠. 요 자리인 거죠. 자, 직급이 4고요. 볼게요. 그 다음 3호봉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예, 3급이에요. 3급의 3호봉. 보세요. 3급의 3호봉 75만 원. 3급의 1호봉. 엑셀을 하는 묘미죠. 이렇게 해놓고서 잘 나오면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문인데요. 이게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덱스문은요. 어때요? 범위, 행번호, 열번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인덱스문 범위, 행번호, 열번호 나오는데 이거는 뭘까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요. 그 수도권 택배 요금이에요. 예. 택배 요금인데요. 서울이 보시면은 02, 수원이 04, 서울은 01이죠. 네, 서울은 01이고요. 자, 수원이 얼마죠? 03입니다. 이거 잘못 써놓으면 헷갈리죠, 여러분들. 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서울은 01로 정해져 있고요. 인천 02, 수원 03, 안양 04예요. 그래서 서울 출발, 수원 도착인 거야. 그쵸? 서울 출발. 그러니까 행이
예, 출발이에요. 열이 도착인 거고. 그래서 서울 출발해서 수원 도착이면 요금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000원이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 수원 출발, 수원 도착이면 얼마일까요? 5,000원이 나와야 돼요. 안양 출발, 서울 도착이면 14,000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서울하고 수원이라고 써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저거를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써준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런 것들 할 때 모든 코드 값은 이렇게 서울이라고 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쵸? 코드 값으로 주어져야 예. 그 프로그램 짤 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서울 수원 써준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필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이 01이 필요해요. 서울이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서울도 있고 서서울도 있고 네, 광주 같은 경우도 보세요. 경기도에 광주도 있고 전라도에 광주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광주를 주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값을 써준 거예요. 그 우리 수업하신 분이 물어본 거예요. 왜 코드 값 주냐고. 그냥 광주, 그러니까 서울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아 맞아요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예, 한번 웃고 지나간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요. 내가 01만 뽑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왼쪽에서 뽑을 수도 없어요. 오른쪽에서 뽑을 수도 없어요. 왜요? 괄호 때문에 그렇죠. 01 가운데 있는 것만 내가 쏙 빼내야 돼.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예, 이 함수는요. 미드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미드 함수 어떻게 되죠? 셀 번지죠. 공식이 셀 번지 콤마죠. 셀 번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작 위치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네, 어디예요? 개수예요. 몇 개, 몇 글자. 글자 수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글자 수예요. 글자 수, 네,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01이 필요하니까요, 얘가 지금 미드문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요, 보세요. 셀 번지가 몇 번지가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자리가 어디죠? D의 9번째예요. D의 9번째 값이고요. 시작 위치야. 그쵸? 좀 띄어쓰기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야 조금 보기 쉽겠죠? 예, 여기서 좀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시작 위치. 얘가 어디부터 시작하죠?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시작하죠. 01이니 0부터 세야 되니까 네 번째가 글자 수 몇 개만 가져오시면 돼요? 두 개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떡할까요? 세죠. D의 9번째 그러니까 출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인덱스문이랑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범위는 이 범위 안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요. 볼게요. 인덱스문 안에서 먼저 범위를 잡아줘요. 어디부터? C의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요? 이 자리죠. F의 7번째까지 범위가 잡힙니다. 네, 이 자리 뭐로 잡아야 돼요? 이 자리는요. 반드시 뭐로 간다? 절대번지로 가는 겁니다. 예, 반드시 절대번지로 가세요. 이 자리는요.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시작 위치를 내가 잡아야 돼. 인덱스문 안에서요. 네, 이제는요. 어디? 여기가 출발이죠. 네, 출발, 요 01 값을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미드문이라는 행번호 안에 미드문이라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어떤 값이요? D의 9번째부터 어디요? D의 9번째 값이죠. 네 번째부터 두 자리. 그러시면은요. 얘가 어떻게 해요? 요 자리를 읽어요. 01인지 02인지 03인지. 자, 서울 출발했어요. 수원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도착이 이거죠. 네. 그러면요. 자, 콤마 다시 미드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몇 번째를 읽어줘야 되죠? 2의 9번째 값을 읽어줘야 돼요. 2의 9번째 값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03이죠. 네. 네 번째. 몇 글자? 두 자리를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끝나요. 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03이라고 수원 값에 03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도 네. 04라고 써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수원의 안양이라고 하면은 8,000원이 이 자리에 찍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체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놓으십시오. 이 자리에 놓으시고요. FX 눌러 보겠습니다. 자, 하셔서요. 한번 보세요.
찾기 잠조에서요. 인덱스문입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첫 번째 거 범위입니다. 어레이 나와 있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F4번 눌러줍니다. 자, 그럼 절대 번지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예, 써주면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다음 밑에 로우 넘버에다가 자, 여기요. 누르셔서 함수 추가. 이거 무슨 함수죠? 텍스트 함수입니다. 볼게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미드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미드문. 자, 미드문에 들어왔죠? 미드문만 생각하세요. 미드문에서 들어왔으니까. 어디요? 뒤에, 네. 9번째 값이에요. 뒤에 9번째 값. 중에서 스타트 하나, 둘, 셋, 네 번째 값. 중에서 몇 글자, 두 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으세요. 어디요? 빠져나가요. 인덱스문. 그러면요, 얘는요, 당황해요. 오, 또 나왔어요. 예, 요거. 처음에 인덱스문 들어갈 때 나왔던 거.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요, 인덱스문 여기 빠져나온 거 확인되시죠? 이 상태에서 반드시 요 자리 클릭한다는 거. 네, 여기다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드 추가해버리면 전혀 이상한 문자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함수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이들, 네, 당황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많이 그러세요. 예. 그래서 현장 가서 배우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했을 때 찝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래서 로우 인덱스 하고 아래쪽 컬럼 인덱스 이제 예, 열 번호 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야. 자, 놓으시고요. 다시 미드 추가. 자, 미드문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어디예요? 네. 열. 새로 열 찾는 거야. 자, 이 9번째 값 중에서 어디요? 얘도 네 번째죠.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0이니까요. 3까지 읽어와야 돼요. 2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15,000원 여기 보이시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00원이 나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볼까요? 서울 01이에요. 서울 01. 그죠? 자, 서울에서 수원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수원. 15,000원 나왔어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서울에서요, 인천 갈게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인천, 아이고, 인천 쓰고요. 인천이 얼마죠? 02죠. 자, 엔터 쳐볼게요. 어때요? 예. 10,000원 찍혔죠. 자, 이번에는요, 안양. 안양이 얼마죠? 코드값이 04. 이 안양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코드값에 신경 씁니다. 안양에서 인천 출발해 보세요. 안양에서 인천 출발 17,000원 나오죠. 근데요, 코드값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03. 수원에서 인천이니까 03이니까 예,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인천 02니까 18,000원이죠. 네, 수원에서 수원. 자, 수원이 03이죠. 수원에서 수원. 하면 5,000원 나오죠. 그래서 코드값 지정해서 나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하시면 할수록 엑셀에 대해서 조금 더 묘미를 느끼실 거예요. 요거는요, 엑셀은 하시면 할수록 매력을 느껴요. 와, 정말 잘 만들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머리 잠깐 식혔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이어서 듣지 마시고 머리 잠깐 쉬세요. 그랬다가 VLOOKUP부터 이제 VLOOKUP, HLOOKUP 한번 수업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들으셔요. 네, 감사합니다.